여기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평소처럼 키릴 문자로 가득했던 거리가 단 3년 만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편의점 간판 770개. 그중 중국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러시아어 간판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한글이 빠르게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법으로 강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몽골 국민의 78%가 자발적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의아해하던 그때 중국 외교부는 침묵했습니다. 10년간 투자한 공자학원이 모두 실패한 뒤였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키릴 문자가 몽골에서 밀려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한국이 뭘 했길래 세계 강대국들이 이렇게까지 당황한 걸까요? 그 시작은 700년 전 한 제국의 황제가 꿈꾸었지만 실패한 문자 하나였습니다. 파스파 문자. 쿠빌라이 칸이 온 힘을 다해 만들었지만 백성들에게 외면당한 그 문자. 그 실패한 꿈이 700년 뒤 세종대왕의 손에서 완성되었고 지금 다시 몽골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몽골 국회에서 한글을 제2공식 문자로 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 똑똑한 대한민국 문자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레이첼 톰슨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비교 언어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유네스코 산하문자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입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세계 각지의 문자 체계를 연구해왔고 특히 소수민족 언어의 문자화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여름 몽골 교육부로부터 받은 한 통의 이메일은 제 학자로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메일의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긴급 자문 요청 몽골어 표기 체계 개선 프로젝트. 처음에는 그저 일상적인 학술 자문 요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톰슨 교수님, 몽골에서 예상치 못한 언어학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 없이 순전히 민간 차원에서 한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 수도 울란바토르 청소년의 70% 이상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한 학술적 분석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내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글이요? 몽골에서요? 저는 한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어학자라면 누구나 한글의 과학성과 체계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국 문자도 아닌 외국 문자가 그것도 정부의 강제 없이 한국가에 자발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은 학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2주 뒤 저는 울란바토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2022년 8월 15일 칭기스칸 국제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면세점 간판 중 상당수가 키릴 문자와 함께 한글로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면세점이라는 한글 표시, 화장품이라는 한글 안내판.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관광객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편의점 CU와 GS25, 카페 카페베네, 치킨 프랜차이즈 BBQ.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간판들이 한국 기업의 지점이 아니라 몽골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60대로 보이는 몽골인이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어로 물었습니다. 저 한글 간판들은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기사는 키릴 문자로 된 몽골어와 러시아어를 섞어가며 대답했습니다. 3년 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젊은이들 장난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제 손자도 한글을 읽습니다. 저는 못 읽지만요. 왜 한글을 배우는 건가요? 기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우니까요. 그리고 우리말을 쓰기에 편하니까요. 키릴 문자보다 훨씬요. 저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말을 쓰기에 편하다는 표현.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몽골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는데 한글이 더 적합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곧바로 몽골 교육부로 향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사람은 교육부 차관 바트자르갈 씨였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았습니다. 톰슨 교수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도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바트자르갈 차관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몽골 국립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교육부 정책실장, 그리고 한 명의 노인이 보였습니다. 바트자르갈 차관이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돌고르 선생님입니다. 몽골 문자 연구의 최고 권위자시죠. 돌고르 교수는 80세가 넘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맞았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바트자르갈 차관이 먼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현재 울란바토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리 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2019년부터 한류, 특히 K-드라마와 K-팝이 몽골 젊은 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 소비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한글 자막이 달린 드라마를 보면서 스스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원이나 정규 교육이 아니라 완전히 자발적으로요. 저는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프는 놀라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2019년 한글 해독 가능 인구 약 5%, 2020년 약 18%, 2021년 약 42%, 2022년 약 78%. 이건 믿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3년 만에 문해율이 15배 이상 증가했다는 건가요? 그것도 외국 문자를요? 몽골 국립대 언어학과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과장된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리 조사를 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5세 사이 청소년과 청년층의 경우 거의 90%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학술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문자 학습에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입니다. 특히 외국 문자를 습득하는 데는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바로 우리가 교수님을 모신 이유입니다. 바트자르갈 차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몽골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때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던 돌고르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톰슨 교수님, 당신은 파스파 문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13세기 쿠빌라이 칸이 만든 문자죠. 티베트 승려 파스파가 설계한. 맞습니다. 돌고르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1269년 쿠빌라이 칸은 원나라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새로운 문자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원나라는 몽골인, 한족, 티베트인, 위구르인 등 수십 개 민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문자를 쓰고 있었죠. 돌고르 교수는 오래된 서류 가방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파스파 문자로 쓰인 고문서 복사본이었습니다. 쿠빌라이는 파스파에게 명령했습니다.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완벽한 문자를 만들어라. 파스파는 3년에 걸쳐 이 문자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문자였습니다. 돌고르 교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파스파 문자는 음소 문자였습니다. 즉,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표기하는 방식이었죠.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고 이를 조합해서 음절을 만드는 체계였습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점은 언어학계에서도 인정합니다. 파스파 문자는 과학적으로 매우 정교한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돌고르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파스파 문자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황제와 관료들은 배울 수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배울 수 없었습니다. 문자가 41개나 되었고 조합 규칙도 복잡했습니다.
결국 쿠빌라이가 죽은 지 50년도 안 되어 파스파 문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돌고르 교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톰슨 교수님. 174년 뒤 한반도에서 한 왕이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문자는 파스파와 똑같은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분리, 음소 단위의 표기, 네모 조합 방식.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돌고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 그 문자는 파스파가 실패한 지점에서 성공했습니다. 같은 원리를 사용했지만 훨씬 더 간단했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하루면 배울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몽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700년 전 실패한 파스파의 꿈이 한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돌고르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톰슨 교수님.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울란바토르 시내 중심부에 있는 한 고등학교였습니다. 바트자르갈 차관이 직접 동행했습니다.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공지사항들 중 절반 이상이 키릴 문자와 한글로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체육대회 안내, 도서관 이용 규칙, 급식 메뉴 같은 일상적인 공지들이었습니다. 교장실에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50대 여성인 치메그 교장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을 만나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작년부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글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전교생의 80%가 가입했습니다. 자발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치메그 교장이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스스로 배웠어요. 처음에는 자막을 보고 그 다음에는 자막 없이 한글로 된 대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힌 거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국어를 배운 것이지 한글로 몽골어를 쓰는 것과는 다르지 않나요? 그게 신기한 점입니다. 치메그 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았어요. 한글로 몽골어를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게 키릴 문자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도요. 교장은 저를 3학년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중이었습니다. 몽골 역사 수업이었는데 칠판에는 키릴 문자와 한글이 함께 쓰여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학생 몇 명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17세 여학생 나란토야였습니다. 나란토야 학생, 한글을 언제부터 배웠나요? 2년 전쯤이요. 나란토야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서 시작했어요. 얼마나 걸렸나요?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기까지. 나란토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정도요? 자음과 모음만 외우면 되니까 금방 배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조합만 하면 되니까 쉬웠어요. 한 달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선생님이나 학원의 도움 없이요? 네.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했어요. 유튜브에 한글 배우는 영상도 많았고요. 저는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글로 몽골어를 쓰게 된 건가요? 나란토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키릴 문자는 우리말을 제대로 표현 못해요. 예를 들어 우리말에 외르흐 같은 소리가 있는데 키릴로는 정확하게 쓸 수가 없어요. 비슷한 소리로 대충 쓸 뿐이죠. 그런데 한글은 달라요. 외르흐를 외르흐라고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17세 고등학생이 음성학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친구들도 다 한글을 알아요? 당연하죠. 나란토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반에서 한글 모르는 애들은 이제 거의 없어요. 오히려 한글 모르면 친구들이 보내는 메시지도 못 읽어요. 이 말이 저에게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이 이미 또래 집단의 소통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생활 언어의 일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학생들과도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18세 남학생 바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글 배우는 거 반대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몽골 문자를 버리는 것이라고 화를 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한테 설명했어요. 우리는 키릴 문자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말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문자를 찾은 것뿐이라고요. 할아버지는 뭐라고 하셨나요? 처음에는 안 믿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글로 몽골어를 써서 보여드렸어요. 할아버지 이름을 한글로 쓰고 할아버지가 즐겨 부르시는 옛날 노래 가사도 한글로 적었죠. 할아버지는 한글을 못 읽으시지만 제가 그걸 소리내어 읽어드렸을 때 할아버지는 놀라셨어요. 완벽하게 정확한 발음이었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자란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를 담는 그릇이고 문화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몽골 학생들은 한글을 통해 자신들의 언어를 더 정확하게 보존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학교를 나온 뒤 저는 바트자르갈 차관에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정부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바트자르갈 차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보수파는 이것을 문화적 침략으로 봅니다. 젊은 개혁파는 기회로 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시나요? 정체성입니다. 차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몽골은 역사적으로 문자를 여러 번 바꿨습니다. 고유의 몽골 문자가 있었지만 소련 시절 키릴 문자를 강제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민족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차관님,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 것은 문화적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 선택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인이 되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몽골인이 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트자르갈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점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교수님. 다음 주 동안 저는 더욱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돌고르 교수의 제안으로 저는 과학적 실험을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한글이 정말로 몽골어 표기의 키릴 문자보다 우수한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몽골 국립대학교 언어학 연구소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설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실험 대상 몽골어 원어민 100명 20대 50명, 40대 이상 50명. 실험 내용 같은 몽골어 문장을 3가지 문자로 표기 마이너스 키릴 문자, 라틴 문자, 한글. 평가 기준 1 표기의 정확성 2 학습 소요 시간 3 가독성. 저는 실험을 시작하기 전 돌고르 교수와 함께 예비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몽골어의 의문 체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톰슨 교수님, 몽골어에는 모음조화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돌고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한 단어 안에서 조화를 이루죠. 예를 들어 사이아는 모든 모음이 양성입니다. 이런 특징을 문자로 표현하려면 모음 표기가 매우 정교해야 합니다. 키릴 문자는 그 점에서 부족한가요? 러시아어용으로 만들어진 문자니까요. 돌고르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러시아어와 몽골어는 의문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키릴 문자로 몽골어를 쓸 때 항상 타협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발음을 포기하고 비슷한 소리로 대체하는 거죠. 실험 첫날, 저는 20대 참가자 10명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가르쳤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명 전원이 40분 만에 한글의 기본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를 익히고 이를 조합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비교를 위해 라틴 문자로 몽골어를 표기하는 방법도 가르쳤는데 이것은 평균 2시간이 걸렸습니다. 실험 참가자 중 한 명인 에르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해요. 한글은 마치 퍼즐 같아요. 자음과 모음이라는 조각만 알면 어떤 소리든지 만들 수 있어요.
기역에 어를 붙이면 거, 기역에 오를 붙이면 고. 너무 논리적이에요. 다음 단계는 실제 문장 표기였습니다. 저는 몽골의 유명한 시 한 구절을 준비했습니다. 해요. 몽골의 아름다운 땅, 내가 태어난 땅. 참가자들에게 이 문장을 들려주고 키릴 문자, 라틴 문자, 한글로 각각 받아쓰게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키릴 문자 평균 정확도 94% 원래 쓰던 문자이므로 높은 정확도. 라틴 문자 평균 정확도 61%. 한글 평균 정확도 87%. 한글을 배운 지 겨우 40분밖에 안 된 사람들이 라틴 문자보다 26%. 더 높은 정확도로 몽골어를 표기한 것입니다. 저는 이 결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실험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 다른 문장들로요.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40대 이상 참가자들의 결과였습니다. 이들은 평생 키릴 문자만 써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40대 이상 참가자 50명 중 43명이 1시간 이내에 한글의 기본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 중 상당수가 한글로 몽골어를 표기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52세 참가자 바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키릴 문자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쓰던 문자가 내 언어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한글로 내 이름을 써봤을 때 처음으로 내 이름의 진짜 소리를 글자로 본 것 같았어요. 저는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며 학술적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언어학 역사상 매우 드문 사례였습니다. 한 문자가 다른 언어에 이식되었을 때 원래 언어보다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이것은 문자의 보편성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저는 돌고르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결과가 정말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변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참가자들이 이미 한류에 호의적이어서 한글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다거나. 돌고르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우리는 한류에 관심 없는 참가자들로만 2차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처음에 한글에 적대적이었지만 실험 후에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문자 자체의 과학성을 증명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돌고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톰슨 교수님, 이제 당신은 700년 전의 질문에 답을 찾은 겁니다. 왜 파스파는 실패했고 세종은 성공했는가? 저는 그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파스파와 세종. 둘 다 음소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둘 다 자음과 모음을 분리했습니다. 둘 다 조합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차이는 단순함입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파스파는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모든 소리를 표현하려고 41개의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본질을 추구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리만 표현하는 24개의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보편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돌고르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세종은 파스파의 실패를 알았을 겁니다. 고려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으니까요. 세종은 파스파의 과학성은 가져오되 복잡함은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재성입니다. 실험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 왔습니다. 몽골 교육부, 국회의원들, 학자들, 언론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 발표가 몽골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난 3주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글은 몽골어 표기에 있어 키릴 문자보다 과학적으로 우수한 체계입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표기 정확도입니다. 한글은 몽골어의 미묘한 발음 차이를 키릴 문자보다 26%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음조화와 같은 몽골어 고유의 특징을 보존하는 데 탁월합니다. 둘째, 학습 용이성입니다. 한글을 처음 배우는 몽골인이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데 평균 40분이 걸렸습니다. 이는 라틴 문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셋째, 범용성입니다. 한글은 나이, 교육 수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52세에서 68세 참가자들도 1시간 이내에 한글을 습득했습니다. 청중석에서 한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바트볼드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보수파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톰슨 교수님,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실험은 한글의 과학성을 증명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한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미 키릴 문자를 70년 넘게 사용해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책, 모든 문서가 키릴로 쓰여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까? 저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저는 키릴 문자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연구는 단지 사실을 제시할 뿐입니다. 한글이 몽골어 표기에 더 적합하다는 과학적 사실을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몽골 국민이 결정할 일입니다. 바트볼드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이것은 문화적 종속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문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한국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돌고르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바트볼드 의원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키릴 문자는 누구의 문자입니까? 러시아 문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70년간 러시아의 문화적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겁니까? 바트볼드 의원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돌고르 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의원님, 문자는 도구입니다. 누구의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언어를 얼마나 잘 담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키릴 문자는 우리에게 강제되었습니다. 소련의 명령으로요.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우리 국민이,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청중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젊은 의원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개혁파 의원 앵흐바트입니다. 돌고르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 한글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몽골인이 되고 싶어서 배우는 겁니다. 자신의 언어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어서요. 앵흐바트 의원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 조카는 15살입니다. 이 아이가 저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삼촌, 오늘 축구 경기 봤어? 우리 팀이 이겼어. 이게 문화적 종속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몽골어입니다. 단지 한글이라는 더 나은 도구로 쓴 것뿐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바트볼드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이상 몽골인이 아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 청중석 맨 뒤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이 일어났습니다. 80세가 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분을 알아봤습니다. 감바트 의원이었습니다. 몽골 국회 최고령 의원이자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었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감바트 의원님?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감바트 의원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나는 80년을 살았습니다. 소련 시절도 겪었고 독립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700년 전의 꿈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감바트 의원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1269년 쿠빌라이 칸은 제국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파스파 문자. 그것은 훌륭한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웠습니다. 황제와 귀족들만 배울 수 있었고 백성들은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174년 뒤 한반도의 왕 세종은 똑같은 원리로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감바트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쿠빌라이는 위대했지만 세종은 더 위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은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700년이 지나 세종의 문자가 쿠빌라이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성입니다. 회의장이 숨죽였습니다. 감바트 의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그들이 한글로 우리말을 쓰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한국인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더 나은 몽골인이 되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 조상이 꿈꿨던 그 완벽한 문자를 마침내 찾은 겁니다. 바트볼드 의원은 정체성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문자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언어에 있고, 우리의 역사에 있고, 우리의 혼에 있습니다. 문자는 단지 그것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더 좋은 그릇을 선택하는 것이 왜 배신입니까? 감바트 의원은 바트볼드 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원님, 우리는 키릴 문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강요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우리 백성이, 우리 젊은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주권입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학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했지만 저는 인간적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저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교수님, 한글이 세계 공용 문자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다른 나라에서도 한글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수님, 이것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증명하는 겁니까?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한글의 과학성을 연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글은 한국만의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 그것은 모든 언어를 담을 수 있는 보편적 그릇입니다. 다음 날,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니라 탐험가의 마음으로요. 저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GS25라는 한글 간판이 붙은 가게였습니다. 점원은 2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물었습니다. 여기 원래 한국 회사인가요? 점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몽골 가게예요. 하지만 한국 편의점 스타일로 운영해요. 손님들이 좋아하거든요. 한글 간판은 왜 달았나요? 손님들이 한글 읽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젊은 손님들은 한글 간판 보고 더 많이 들어와요. 저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상품 라벨 중 일부가 한글과 키릴 문자로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가격표도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해하지 않나요? 한글을 모르는 손님들은? 점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다 알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100%요. 나이 드신 분들은 키릴 문자 보시고요. 그래서 둘 다 써놓는 거예요. 저는 물건을 하나 사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글을 어떻게 배웠나요? 드라마요. 점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3년 전에 도깨비 보면서 배웠어요. 처음에는 자막만 봤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글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음 모음 찾아보고 혼자 공부했어요. 2주 만에 읽을 수 있게 됐어요. 2주요? 네. 한글은 진짜 쉬워요. 영어보다 훨씬 쉬워요. 저는 편의점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카페, 음식점, 서점, 학원.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간판들이 한국 기업이 아니라 몽골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책방이라는 한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점 주인은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인이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영어로 바꿔 말했습니다. 외국인이시네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글 책이 있나요? 주인이 서가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요즘 잘 나가요.
특히 어린이용 한글 교재하고 몽골어 마이너스 한글 사전이요. 저는 몽골어 마이너스 한글 사전을 집어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한국에서 만든 책이 아니라 몽골에서 자체 제작한 책이었습니다. 펴보니 몽골 단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그 발음과 뜻을 키릴 문자로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나요? 몽골 국립대학교 언어학과에서 만들었어요. 작년에 나왔는데 벌써 3세 찍었어요. 그만큼 잘 팔려요. 저는 사전을 샀습니다. 그리고 서점을 나오며 이 현상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문화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문화 창조였습니다. 몽골인들은 한글을 단순히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의 작은 학교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초대로 3학년 교실 수업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사란게렐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교사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영국에서 오신 톰슨 교수님이세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란게렐 선생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업은 몽골 전통 이야기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이야기를 읽고 자기 방식으로 다시 써보는 거죠. 어떤 문자로 쓰나요? 아이들이 선택해요. 키릴로 써도 되고 한글로 써도 돼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짧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키릴 문자로요. 이야기는 몽골 초원의 어린 양치기 소년에 관한 전래 동화였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공책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공책을 살펴봤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25명의 학생 중 18명이 한글로 쓰고 있었습니다. 7명만이 키릴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한 여자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이름은 알탄주야였습니다. 알탄주야, 왜 한글로 쓰고 있니? 알탄주야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더 쉬워요. 그리고 예뻐요. 언제 한글을 배웠니? 작년이요. 언니가 가르쳐줬어요. 언니는 중학생인데 한글 진짜 잘해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구나.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친구들이랑 같이 배웠어요. 저는 알탄주야의 공책을 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글 맞춤법이 거의 완벽했습니다. 물론 몽골어 고유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므로 한국어 맞춤법과는 달랐지만 일관된 규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규칙은 누가 만들었니? 몽골어를 한글로 쓰는 규칙? 친구들이요. 우리끼리 약속했어요. 이 소리는 이렇게 쓰기로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표기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언어학자들이 수년간 연구해서 만들어야 할 표기법을 초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창조한 것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사란게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사란게렐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아이들이 키릴 문자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놀라운 건 한글을 배운 아이들이 오히려 언어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한글로 몽골어를 쓰면서 우리말의 소리를 더 정확하게 의식하게 된 거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어볼게요. 몽골어에 웨르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다라는 뜻이죠. 키릴 문자로는 라고 써요. 하지만 실제 발음은 조금 달라요. 아이들은 그냥 글자대로 읽었어요. 하지만 한글로 쓰기 시작하면서 정확한 발음을 표기하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웨르흐를 정확히 웨르흐로 쓰기 위해 고민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아이들의 의문 인식을 향상시켰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해요. 아이들이 자기 언어의 소리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현장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2주간 수집한 데이터, 인터뷰 내용, 관찰 기록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몽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문자 확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어 혁명이었습니다.
700년 전 쿠빌라이 칸이 꿈꿨지만 실패한 꿈, 즉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완벽한 문자라는 꿈이 세종대왕의 한글을 통해 마침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자로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 현상이 정말 지속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한 것인지. 그래서 저는 몽골 정부의 장기 추적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바트자르갈 차관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우리는 지금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글을 제2공식 문자로 지정할지 말지를요. 언제 결정하실 계획입니까? 다음 달 국회에서 표결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요. 찬반이 팽팽합니다. 저는 몽골에 3주를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인구 2,000명 정도의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글이 얼마나 확산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마을 중심부에 작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인 볼드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맞았습니다. 외국인이 왜 이런 시골까지 왔습니까? 저는 제 연구를 설명했습니다. 볼드 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글 말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다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볼드 교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저는 평생 키릴 문자로 살아왔습니다. 한글은 외국 문자입니다. 우리가 왜 외국 문자를 배워야 합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일이 있었습니다. 볼드 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5학년 학생이 전국 장문 대회에 나갔어요. 주제는 나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학생, 이름이 채첸인데 한글로 장문을 썼어요. 키릴 문자가 아니라요. 그래서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전국 대회에 한글로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채첸에게 키릴로 다시 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채첸은 거절했어요. 이 글은 한글로 써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와요라고 하더군요. 볼드 교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었습니다. 한글을 못 읽으니까 채첸이 소리내어 읽어줬어요. 그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글 속에서 채첸의 할아버지가 부르던 옛날 노래가 나왔습니다. 몽골 초원의 노래였죠. 채첸은 그 노래 가사를 한글로 썼어요. 그리고 읽어줬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 노래의 진짜 아름다움을 들었습니다. 키릴로 쓰면 사라지는 미묘한 운율이 한글로는 살아있었어요. 볼드 교장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학생은 금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같은 것을 느꼈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한글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말을, 우리 노래를, 우리 이야기를 더 잘 지켜준다면 그게 어디서 온 문자인지가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채첸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볼드 교장이 채첸을 불러줬습니다. 채첸은 작고 수줍은 소년이었습니다. 11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채첸, 내가 쓴 글을 보여줄 수 있니? 채첸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쓰인 글이었습니다.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있었지만 그것이 몽골어였기 때문에 의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글을 읽어줄 수 있니? 채첸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몽골어를 모르는 저였지만 그 소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리듬이 있었고 운율이 있었고 감정이 있었습니다. 채첸이 다 읽고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글로 써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했니? 채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초원에서 사셨어요. 할아버지 말에는 바람 소리가 있고 말 울음소리가 있고 새 소리가 있어요. 키릴로 쓰면 그 소리들이 네모 상자에 갇혀버려요. 하지만 한글로 쓰면 소리가 그대로 살아나요. 저는 11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인의 언어였습니다. 언어학자의 언어였습니다.
채첸, 넌 시인이 될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채첸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글이 몽골에 가져온 것은 단순히 새로운 표기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언어를 더 깊이, 더 정확하게,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드디어 국회 표결의 날이 왔습니다. 2022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의사당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원 76명 전원이 출석했습니다. 안건은 명확했습니다. 한글을 몽골의 제2공식 문자로 지정하는 법안. 찬성 측 대표로 앵흐바트 의원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려 합니다. 한글을 우리의 제2공식 문자로 지정하는 것. 어떤 분들은 이것을 문화적 배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각성입니다. 앵흐바트 의원은 자료를 들어보였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국민의 78%가 자발적으로 한글을 배웠습니다. 정부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학교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백성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선택했습니까? 한글이 우리 말을 더 잘 담아내기 때문입니다. 700년 전 우리 조상 쿠빌라이 칸은 완벽한 문자를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174년 뒤 세종대왕은 같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문자가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700년 만의 귀환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반대측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트볼드 의원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앵흐바트 의원의 열정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글을 공식 문자로 지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공문서, 교과서, 표지판을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바트볼드 의원은 예산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소 200억 투구릭이 필요합니다. 이 돈으로 우리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외국 문자를 위해 이 돈을 써야 합니까? 그때 감바트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이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감바트 의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바트볼드 의원님 질문하겠습니다. 키릴 문자를 도입할 때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 다릅니까? 소련이 우리에게 키릴을 강요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 비용은 누가 냈습니까? 우리 백성이 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바트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의원님은 비용을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언어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의사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감바트 의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8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몽골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문자를 써야 했습니다. 위구르 문자, 파스파 문자, 키릴 문자. 우리 것이 아닌 문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왔든 중국에서 왔든 화성에서 왔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말을 잘 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당이 폭발했습니다. 찬성 측에서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자투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의장이 투표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한글을 제2공식 문자로 지정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녹색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당이 숨죽였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찬성 1, 2, 3, 4. 반대 1, 2, 3. 숫자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찬성 20, 21, 22. 반대 18, 19, 20. 팽팽했습니다. 찬성이 조금 앞서고 있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찬성 35, 36, 37. 반대 30, 31, 32. 마지막 투표가 들어왔습니다. 최종 결과. 찬성 41표. 반대 33표. 기권 2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의사당이 폭발했습니다. 찬성 측 의원들이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일부는 서로 껴안았습니다. 감바트 의원은 자리에 앉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오늘부로 한글은 몽골의 제2공식 문자로 지정됩니다. 키릴 문자는 제1공식 문자로 유지되며 한글은 키릴 문자와 병행 사용됩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안 통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표결이 끝난 뒤 저는 돌고르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톰슨 교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연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이제 시작 아닙니까? 실제로 한글을 공식 문서에 적용하고 교육과정을 만들고 표준화 작업을 하는 것은 앞으로의 일입니다. 돌고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미 끝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돌고르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글은 이미 백성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날 밤 저는 울란바토르 거리를 걸었습니다.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습니다. 일부는 한글로 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글, 우리의 새로운 친구. 700년 만에 귀환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20대 여성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표결 결과 들으셨어요? 네, 현장에 있었어요. 대단하죠? 저는 정말 기뻐요.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한글로 우리말을 쓸 수 있어요. 당신은 한글을 언제 배웠나요? 3년 전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여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언어를 사랑하게 됐어요. 전에는 몽골어가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태어나서 배운 말이니까요. 하지만 한글로 몽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어요. 소리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를 의식하게 만드는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언어를 의식하게 되면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도 의식하게 됩니다. 다음 날,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와 유네스코에 제출할 학술 논문이었습니다. 제목은 정했습니다. 파스파의 꿈, 세종의 성취 한글의 몽골 확산과 문자의 보편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는 모든 데이터, 실험 결과, 인터뷰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론 부분을 쓰면서 고민했습니다. 학술 논문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연구자의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연구가 단순히 학술적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학적,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지닌 현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결론을 썼습니다. 한글의 몽골 확산은 문자사에서 매우 드문 사례다. 한 민족의 문자가 다른 민족에게 자발적으로 수용된 경우는 역사상 극히 드물다. 이 현상은 문자의 과학성과 보편성이 문화적 경계를 넘을 수 있음을 증명한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그는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목표로 했다. 그 목표는 600년이 지난 오늘 한국을 넘어 몽골에서 실현되고 있다. 파스파 문자의 실패와 한글의 성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완벽함이 아니라 단순함이 보편성을 만든다는 것이다.
쿠빌라이 칸은 모든 것을 담으려 했고 세종대왕은 본질만을 담으려 했다. 그 차이가 700년 후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몽골에서 한글이 확산된 것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한글 자체가 가진 본질적 우수성 때문이다. 한글은 한국어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설계 원리는 보편적이다. 음소 분리, 자모 조합, 시각적 직관성. 이 원리들은 어떤 언어에도 적용될 수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이 확산이 강제나 유도가 아닌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몽골 정부는 한글을 가르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한글을 홍보하지 않았다. 단지 몽골 국민들이, 특히 젊은 세대가 한글의 가치를 발견하고 스스로 배웠다. 이것은 21세기 문화 전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과거에는 문자가 정복이나 식민 지배를 통해 전파되었다. 로마자는 로마 제국의 확장과 함께 퍼졌고 키릴 문자는 소련의 영향력과 함께 퍼졌다. 하지만 한글은 다르다. 한글은 드라마와 음악, 즉 문화 콘텐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파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몽골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한글을 통해 자신의 언어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었다. 11살 소년 채첸이 한글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쓰며 몽골의 전통을 더 생생하게 보존한 것처럼. 결론적으로 한글의 몽골 확산은 쿠빌라이 칸이 700년 전에 꿈꿨던 보편 문자의 실현이다. 파스파가 실패한 그 자리에 세종의 한글이 서 있다. 이것은 한국의 승리가 아니라 인류의 승리다. 완벽한 문자가 아니라 완벽하게 단순한 문자가 마침내 국경을 넘어 인류의 공동 자산이 되고 있다. 보고서를 마치고 저는 몽골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2개월간의 체류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바트자르갈 차관이 작별 만찬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만찬에는 돌고르 교수, 감바트 의원, 그리고 제가 인터뷰했던 여러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나란토야, 바트, 채첸도 부모님과 함께 왔습니다. 바트자르갈 차관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톰슨 교수님, 당신의 연구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나 답사를 했습니다. 차관님,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이 2개월은 제 학자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7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한 꿈이 다른 꿈으로 이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돌고르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이 처음 하신 질문을 기억합니다. 왜 파스파는 실패했고 세종은 성공했는가? 저는 이제 답을 알 것 같습니다. 파스파는 황제를 위해 문자를 만들었고 세종은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감바트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룬 것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채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자유를 행사한 것입니다. 강요된 문자를 거부하고 선택된 문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적 주권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채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거 드리려고요. 뭐니? 제가 쓴 시예요. 한글로 썼어요. 저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글로 쓰인 몽골어 시였습니다. 저는 읽을 수 없었지만 채첸이 읽어주었습니다. 초원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싣고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조상들의 노래를 담고 이제 우리는 그 소리를 글자로 담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글자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 700년 전 우리 조상이 꿈꿨던 그 완벽한 문자가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1살 소년이 쓴 이 시는 제가 2개월간 연구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채첸, 이 시를 제 논문에 인용해도 될까? 채첸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를 지나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들. 편의점, 카페, 서점, 학교. 2개월 전 처음 봤을 때는 놀라웠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바트자르갈 차관이 배웅 나와 있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꼭 다시 오십시오. 1년 뒤에 한글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그때 다시 연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오겠습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저는 창밖으로 울란바토르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도시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한글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을 것입니다. 노인들이 손주들에게 한글로 쓴 편지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한글이 몽골에서 성공한 것은 한글이 가진 보편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모든 나라에서 한글을 채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나라는 자신의 문자와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나라가, 어떤 민족이 자신의 언어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찾는다면 한글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지 57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글은 한국의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글은 한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세종대왕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백성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며 만든 이 문자가 이제 몽골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쿠빌라이 칸의 꿈은 실패했지만 그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74년을 기다려 세종대왕이 그 꿈을 완성했고 다시 700년을 기다려 그 완성된 꿈이 쿠빌라이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정복의 역사가 아니다. 이것은 꿈의 계승이다. 쿠빌라이가 꿈꾸고 세종이 완성하고 몽골 백성이 선택한 꿈. 그 꿈의 이름은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완벽한 문자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24년 9월, 저는 다시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약속대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공항 안내판이 키릴 문자와 한글로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입국장, 수함을 찾는 곳, 환전소. 모든 표지판이 2가지 문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바트자르갈 차관이 이제는 교육부 장관이 되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많이 바뀌었죠? 놀랍습니다. 2년 만에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니. 빨리 변한 게 아닙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단지 그것을 공식화했을 뿐입니다. 장관은 저를 교육부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한글 교육 담당 공무원들, 교과서 개발팀, 언어학자들. 교수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공무원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한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주당 2시간 선택 과목으로 개설했습니다. 놀랍게도 신청률이 95%에 달했습니다. 95%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50%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학생이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입학 전에 한글을 배워온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뭘 가르쳤나요? 표준화와 심화 학습입니다. 아이들이 각자 배운 한글 표기법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우리는 표준 표기법을 만들어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몽골 문학 작품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담당자가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중학교에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부터는 대학 입시에서 한글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전체 수험생의 34%가 일부 과목에서 한글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문학과 역사 과목에서 한글 사용률이 높았습니다.
점수에 차이가 있었나요? 담당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한글로 작성한 답안의 평균 점수가 키릴로 작성한 답안보다 12%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채점 교수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글로 쓴 답안이 더 정확하고 명확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자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언어학의 오래된 가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몽골에서 그것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돌고르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82세였지만 여전히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톰슨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건강하시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이 역사적 순간을 볼 수 있어서요. 돌고르 교수는 책상 위에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새로 나온 몽골어 문법책입니다. 한글 표기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몽골 고전 문학 선집입니다. 역시 한글로요. 저는 책들을 펼쳐봤습니다. 놀라운 품질이었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출판물이었습니다. 이게 2년 만에 가능했습니까? 가능했습니다. 돌고르 교수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출판사들이 앞다투어 한글 책을 냈습니다. 수요가 있으니까요. 교수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교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돌고르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한글의 과학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타이밍입니다. 돌고르 교수가 말했습니다. 만약 20년 전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인터넷이 없었고 한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글을 접했고 그 과정에서 한글의 가치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문화가 길을 열었고 문자가 그 길을 따라 들어온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키릴 문자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70년간 써왔지만 그것은 여전히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요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대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글이 나타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고르 교수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몽골 전역을 돌아다니며 저는 더 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도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노인들도 손자들에게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세대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2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나란토야는 이제 19세가 되어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톰슨 교수님,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나란토야, 대학은 어때요? 좋아요. 저는 언어학과에 입학했어요. 한글 덕분에 언어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장래 희망은 뭐예요? 한글 마이너스 몽골어 사전을 만들고 싶어요. 더 정확하고 더 완벽한 사전이요. 그래서 후배들이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요. 바트도 만났습니다. 그는 국립대학교에 진학해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톰슨 교수님, 저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어요. 무슨 프로젝트? 한글 입력기 개발이요. 몽골어를 한글로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스마트폰용으로 만들고 있어요. 대단한데요? 이미 베타 버전을 만들었어요. 친구들이 테스트하고 있어요. 반응이 좋으면 정식 출시할 거예요. 채첸도 만났습니다. 이제 13살이 된 그는 키가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교수님, 제시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내 논문에 인용했어요. 채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우와. 채첸 요즘도 시를 쓰니? 네. 더 많이 써요. 저희 학교에 한글 문예반이 생겼거든요. 거기서 시도 쓰고 소설도 써요. 다 한글로요. 작품 좀 보여줄 수 있니? 채채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쓰인 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편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체첸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700년 전 위대한 칸이 꿈을 꾸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글자. 하지만 그 꿈은 너무 어려워서 실패했습니다. 174년 뒤 다른 나라의 왕이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백성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700년이 지나 그 글자가 칸의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승리입니다. 강요가 아닌 선택의 승리입니다. 완벽함이 아닌 단순함의 승리입니다. 저는 또다시 감동받았습니다. 13살 소년이 7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국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감바트 의원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제 82세였고 곧 은퇴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의원실에서 감바트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정했지만 2년 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톰슨 교수님 다시 와주셨군요. 의원님 건강하시죠? 늙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제가 꿈꾼 것을 이루고 죽을 수 있으니까요. 무슨 꿈이었습니까? 감바트 의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몽골의 독립과 주권을 위해 싸웠습니다. 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하지만 진정한 독립은 정치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문화적 독립도 필요합니다. 한글이 그 문화적 독립에 기여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감바트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70년간 러시아의 문자를 썼습니다. 강요받아서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한글을요. 이것은 우리의 주권 행사입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글도 외국 문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키릴은 우리에게 강요되었습니다. 한글은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감바트 의원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당신은 학자니까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몽골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우리 언어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자유를요.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했지만 인간으로서 저는 감바트 의원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몽골을 떠나는 날 공항까지 가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도시를 둘러봤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울란바토르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글의 몽골 확산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한글은 몽골의 문자입니다. 한국에서 왔지만 이제는 몽골의 것이기도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귀환의 완성 한글의 몽골 정착과 문화적 주권의 실현.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파스파의 꿈은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7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쿠빌라이 칸이 꿈꾸고 세종대왕이 완성하고 몽골 백성이 선택한 이 문자는 이제 두 나라의 공동유산이 되었다. 이것은 정복이 아니라 공유다. 이것은 침략이 아니라 초대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이다. 한글이 증명한 것은 과학성만이 아니다. 한글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도 증명했다. 즉, 진정한 위대함은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에 있고 진정한 힘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에 있다는 것을. 세종대왕은 600년 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 몽골 백성도 그것을 깨달았다. 700년의 여정이 끝났다. 제국의 꿈이 백성의 선택으로 완성되었다. 파스파가 시작하고 세종이 완성한 이 이야기는 이제 몽골에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그리고 이 장의 주인공은 황제도 왕도 아닌 바로 백성이다. 2025년 9월 현재 한글이 몽골의 제2공식 문자로 지정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방문을 위해 다시 몽골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장기 추적 연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3년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 현상이 지속 가능한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이제는 모든 안내가 키릴 마이너스 한글 병기가 당연해 보였습니다. 입국 심사관도 자연스럽게 한글로 된 안내문을 건넸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뉴스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아나운서가 한글로 쓰인 뉴스 원고를 읽고 있었습니다. 물론 말은 몽골어였지만 원고는 한글이었습니다. 기사님, 라디오에서도 한글을 사용하나요? 기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작년부터요. 방송국 직원들이 한글로 대본을 쓰는 게 더 편하다고 해서요. 발음 표기가 정확하니까요. 다음 날 교육부를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장관이 된 바트자르갈이 저를 맞았습니다. 교수님, 보고 드릴 게 많습니다. 먼저 통계부터 보시죠. 장관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전 국민의 87%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3년 전 78%에서 9%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학습률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손자들 때문입니다. 장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한글로 편지를 쓰니까 읽고 싶어서 배우는 거죠. 가족이 가장 강력한 교육 도구가 된 겁니다. 교육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한글이 정규 과목이 되었습니다. 주당 3시간씩 배웁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한글로 작문하는 수업이 개설되었습니다. 다른 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놀라운 부작용이 하나 생겼습니다. 부작용이요? 네. 좋은 쪽으로요. 학생들의 몽골어 문해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한글로 몽골어를 쓰면서 자기 언어의 소리 구조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거죠. 작년 전국 학력평가에서 국어 점수가 평균 15% 상승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글을 배운 것이 몽골어 능력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선생님들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몽골어 교육에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외국 문자를 배우는 것이 모국어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몽골 국립대학교 언어학과를 방문했습니다. 돌고르 교수는 은퇴했고 새로운 학과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이름은 에르덴의 45세의 여성 교수였습니다. 톰슨 교수님 환영합니다. 교수님의 연구 논문은 저희 학과 필독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연구는 어떤 것을 하시나요? 한글 마이너스 몽골어 의문론입니다. 에르덴의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글로 몽골어를 표기할 때의 의문 변화, 표기법 표준화, 그리고 새로운 표기 기호 개발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호요? 네. 몽골어에는 한글의 기본 24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소리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조합 방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글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요. 에르덴의 교수는 칠판에 몇 가지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몽골어 고유의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창의적으로 조합한 표기법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흥미롭네요. 이것은 한글의 확장이자 진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에르덴의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단순히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우리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몽골어에 맞게 발전시키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을 보이나요? 네, 놀랍게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자기들도 키릴 문자를 쓰고 있는데 한글이 더 나은지 연구하고 싶다고요. 우리가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한글이 몽골을 넘어 중앙아시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감바트 의원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는 작년에 은퇴했고 이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원의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3명의 손주들이었습니다. 톰슨 교수님, 제 손주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한글을 압니다. 가장 어린 손녀, 6살 사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분이 그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그래, 사라나. 이분이 한글이 우리말을 잘 담는다는 걸 증명해 주신 분이야. 사란이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한글로 쓰인 짧은 글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썼어요.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저는 글을 봤습니다. 6살 아이가 쓴 글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한글이었습니다. 사란, 한글은 누가 가르쳐 줬니? 언니요. 언니가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쉬워요, 한글. 감바트 의원이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보십니까, 교수님? 이제는 정부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가르칩니다. 언니가 동생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심지어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한글은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입니다. 저녁 식사 중에 감바트 의원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제 곧 죽습니다. 무슨 말씀을?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병원에서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감바트 의원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꿈꾼 것을 이루고 죽습니다. 의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평생 몽골의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그리고 문화적 자유. 한글은 우리에게 문화적 자유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도구로 우리말을 표현할 자유를요. 의원님의 유산은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유산은 필요 없습니다. 감바트 의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 손주들이 한글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제가 원한 전부입니다. 일주일 뒤 저는 2년 전에 방문했던 시골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볼드 교장은 은퇴했고 새로운 교장이 부임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채는 여전히 그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15살이 된 채채는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러 갔을 때 그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몽골 문학 선집이었습니다. 채첸. 톰슨 교수님. 정말 오셨네요. 물론이지. 약속했잖아. 어때, 요즘? 좋아요. 저 이번에 전국 글쓰기 대회에서 또 상 받았어요. 대통령상이요. 정말? 축하한다. 채첸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이번엔 무슨 글을 썼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주신 이야기를 썼어요. 700년 전 몽골 제국 이야기요. 쿠빌라이 칸이 어떻게 파스파 문자를 만들었는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700년 뒤에 이루어졌는지요. 할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던? 채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제 글을 읽어드렸어요. 한글로 쓴 글을요. 할아버지는 한글을 못 읽으셨지만 제가 소리내어 읽어드렸을 때 할아버지는 우셨어요. 우리 조상의 꿈이 내 목소리로 살아났구나라고 하셨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채첸, 내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너는 그 꿈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교수님, 저 결심했어요. 저는 작가가 될 거예요. 한글로 몽골 이야기를 쓰는 작가요.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초원의 이야기, 그리고 한글이 우리에게 온 이야기를요. 넌 훌륭한 작가가 될 거야, 채첸. 나는 확신해. 마을을 떠나기 전 저는 채첸의 할아버지 무덤을 찾았습니다. 묘비에는 키릴 문자와 한글이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트자르 1940-2024 초원의 아들 몽골의 별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채첸이 쓴 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700년의 꿈을 보았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당신의 손주가 그 꿈을 글로 쓰는 것을. 이제 편히 쉬십시오. 당신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무덤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이 몽골에 가져온 것이라는 것을. 단순히 새로운 문자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달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끈이라는 것을. 몽골을 떠나는 날, 저는 공항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몽골 국영 방송이 3년간의 변화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고,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톰슨 교수님, 3년간 몽골을 지켜보시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적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의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기적이었습니다. 백성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700년 전 쿠빌라이 칸은 위대한 황제였지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위에서 아래로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은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백성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몽골에서 한글이 성공한 것은 백성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한글이 몽골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자유입니다. 자기 언어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자유. 강요된 도구가 아니라 선택한 도구로 말할 자유. 그것이 한글이 가져온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글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글은 이제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몽골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미래에는 더 많은 나라의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글이 증명한 것은 단순히 과학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글이 증명한 것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단순함, 평등함,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게이트 앞 전광판에는 키릴 문자와 한글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울행 K867편, 곧 탑승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저는 창밖으로 울란바토르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도시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한글로 꿈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노인들이 손주들에게서 받은 한글 편지를 읽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은 600년 전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백성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한다며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 한글이 이제 몽골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스파의 꿈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700년이라는 시간과 세종이라는 천재와 그리고 몽골 백성의 선택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정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꿈의 계승 이야기입니다. 제국의 꿈이 백성의 손으로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강요가 실패하고 선택이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00년의 여정이 한 단계를 마쳤을 뿐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글이 어디까지 갈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글은 이제 인류의 문자입니다. 한국이 만들었지만 세계가 선택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파스파가 꿈꾸고 세종이 완성하고 몽골이 증명한 이 놀라운 문자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쓰는 주인공은 황제도 왕도 아닌 바로 백성입니다. 11살 체첸처럼 6살 사람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한글이 가져온 진정한 혁명입니다. 저는 옥스퍼드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기록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몽골의 거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한글을 배우는 모든 아이들이, 한글로 꿈을 쓰는 모든 청년들이 한글로, 역사를 기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진짜 작가들입니다. 700년 전 한 황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174년 뒤 한 왕이 그 꿈을 완성했습니다. 700년 뒤 한 민족이 그 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스파와 세종, 그리고 몽골이 함께 쓴 700년의 이야기입니다.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 강요와 선택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7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 정복자의 제국에서 실패한 꿈이 피정복자의 문자로 완성되어 다시 정복자의 고향으로 돌아간 이 역사적 반전. 이것은 단순히 문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쿠빌라이 칸은 세계 최강의 제국을 가졌지만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작은 나라의 왕이었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유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몽골 백성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그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강요된 것은 사라지지만 선택된 것은 영원합니다. 복잡함은 소수만을 위한 것이지만 단순함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권력으로 만든 것은 권력과 함께 무너지지만 사랑으로 만든 것은 시간을 넘어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에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함은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단순함 속의 완벽함, 그리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철학에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600년 전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며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 철학이 오늘날 몽골에서 그리고 어쩌면 미래의 더 많은 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우월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편적 가치의 승리입니다. 한글이 증명한 것은 한국의 위대함이 아니라 인간의 평등과 존엄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세종의 믿음. 그것이 바로 한글의 본질이고 그것이 국경을 넘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워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한글의 성공은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세종의 철학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간단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라.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라.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것을 선택하라. 이 철학을, 이 정신을 우리가 계속 이어간다면 한글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감동으로, 압력이 아니라 매력으로,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700년 전 파스파가 실패한 자리에 한글이 섰듯이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복잡한 것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자가, 위에서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아래에서 섬기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역사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한글에 대해, 세종대왕에 대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